바둑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바둑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강남에서 최고의 강사와 품격 있는 회원들과 함께 하세요. 급소의 자리가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된 모양에서는 역시 이 자리가 급소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이렇게 항상 이 돌의 약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와서 벌림과 압박을 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만약에 흙이 있으면 이렇게 뛰시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민 다음에 여기 놨을 때 이렇게 뛰는 자리가 좋은 자리고, 지금은 백이 있기 때문에 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끊으면 어떻게 되죠? 제꼈는데 여기를 끊었다. 여기를 제끼는,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걸 했는데 그냥 이렇게 두거나 뛰거든요. 이거를 왜 안 제끼는 게 득일 것 같은데 이걸 왜 안 제낄까요? 네. 이건 여기 끊었을 때 아주 머리가 아파요. 이거는 이제 양단수니까 이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이거는 지금 요 흙이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나가는 건 지금 안 돼요. 이쪽에 돌이 있으면 좋아도 두 점머리를 두들기는 거죠. 죽이고 뭐 이거를 뛰든지 협공을 하든지 해서, 이거는 요 돌이 지금 한참 바쁜 시절에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를 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여기보다 이게 작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형태에서는 여기를 제끼면 안 되는 거예요. 끊겨서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건 당연히 일로 잡으셔야 돼요. 큰 쪽을 잡으셔야 돼요. 괜히 요거 악기 했다가는 늘어서 봐도 끝나죠. 너무 이건 괴로워요. 다 무너지니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요 결과는 어때 보여요? 백이 흙이 이제 여기서 손 빼고 따랗게 뒀는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거는 백이 조금 잘 된 모양이에요. 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런 건 패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거 자체로 요 한 점을 잡아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양단수기 때문에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요 한 점이 잡혀 있는데, 요 패라고 하는 것은 반밖에 못 잡은 거죠. 예, 반밖에. 그러니까 지금은 패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죠. 일단 여기까지는 백이 좀 잘 됐다. 여기서 23으로 여기를 뒀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가 커 보이세요? 이게 이제 백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요 크기 이렇게 되죠. 물론 안팎으로 봐야 되지만 뭔가 이렇게 발전성이 없거든요. 발전성이 없어요. 지금 이 돌을 잘 보시면 뭔가 좀 강한 곳에 좀 가까이 가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는 여기 돌을 지금 보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 보강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간접 보강이냐면요. 백이 왔을 때 중앙으로 한 칸 띄어서 달아나는데요. 백이 보시면 두 칸을 벌릴 공간이 없어요. 두 칸을 벌릴 공간이 없다. 다시 말하면 백도 여기 들어와서 안정을 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근거를 잡기가. 그러면 백도 뛰어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세력을 쌓아놨는데
흙이 딱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백의 세력권을 무력화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키는 방법도 가장 일감이지만 이런 식으로 길을 지키는 것도 좋은 작전이다는 얘기예요. 이게 백이 근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지키는 게 좋았겠다. 이건 좀 조금 작다. 능력자를 지키는 또 상상을 들어요. 요거요. 예, 요것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둘 수 있는데 요즘은 이쪽으로 많이 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일 뭐, 제일 안전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유행인 것 같은데 한때는 이렇게 요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요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안전이 이렇게 갖고 이제 이렇게 튼튼하게 지켰죠. 뭐 이렇게 지키는 것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강해지니까 조금 거북했던 것 같아요. 이것 뭐 무난하긴 한데 지금은 원체 이렇게 급한 자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요거는 지금 당장에 무슨 공격당할 말은 아니니까요.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거를 백이 손을 뺐어요. 흑이 공격을 이제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것은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런 것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잘 안 제껴요. 왜 안 제끼냐면 요거 단수 쳐서 이거를 버리는데 의외로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손을 빼는데요. 이게 의외로 백의 실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걸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호구를 안 하고요. 그냥 늘어요. 그냥 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지키면서 계속 뭐 이런 공격을 계속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여기에 급소가 많죠. 여기 끊는 거하고 넘어가는 걸 맛보기로 하거든요. 또 이렇게 돼도요. 요거 밀면은 머리가 아파요. 요거 하면 뭐가 보이시죠? 예, 요거 딱 보이시죠? 예. 이게 백이 안형 잡기가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요렇게 하고 호구 안 치고 이렇게 하는 수법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딱 지키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근데 흙이 요게 조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된 게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하면 제치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붙이고 제치는 거하고 차이는 아까 붙이고 제치는 건 백이 단수 쳐서 때림으로 해서 백이 완생을 하는 모양이 돼요. 근데 지금 요것은 요 백들이 지금 완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살을 여면 이런 악수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보니까 이 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먼저 붙이는 수법, 요거를 잘 기억을. 요거는 우리가 배웠던 공부했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호구되는 모양 두텁게 딱 나왔죠.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해도 여기를 지켰으니까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모양이 너무 깔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보는 거죠. 자, 오늘은 일단 요 형태에서 붙이고 내리는 수법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붙이는 수법 요거 두 개를 꼭 기억을 해 두시자 하는 거죠. 요거는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렇게 단수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배석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때리는 것까지 선수라서 의외로 귀의 실리가 짭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여기서 요 형태에서 이렇게 붙이는 수법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20%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 상당히 좋은 작전이에요. 예, 괜찮은 작전이에요. 뭐냐면 일단 백이 자리 잡는 것을 방해했죠. 두 번째, 내 영역이 상당히 좋아졌죠. 예, 튼튼해졌고요. 그리고 백을 어찌 보면 공격하는 모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백의 두 칸 벌리는 자리를 없애고 나를 키우고, 그래서 상대를 몰아가는, 그래서 곰마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전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작전을 좋은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해도 뛰어나가고, 이렇게 해도 뛰어나가고, 이렇게 해도 뛰어나가고, 중앙으로 뛰어나가는데 악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3-3에 100 들어오면은 들어오면요, 일단 요 형태는 잡혀요. 요 형태는 잡히는데 요 형태는 잡는 것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잡는 것이 이게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백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백은 잘 됐을 때 패. 예. 흑은 최소 패 내지는 잡는 거예요. 최소 패 내지는 잡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상당히 큰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이거를 잡으려고 일단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잡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잡을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잡을 생각보다는 그냥 패를 해서 득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돌이 있다 하면 일단 요 놈이 조금 더 가깝죠. 예. 가까우니까 여기가 내가 약한 거예요. 상대가 가까우니까. 요 놈은 뭐 하니까 내가 강한 거예요. 얘에 비해서는. 약한 쪽을 보강을 해요. 약한 쪽을 보강을 하시고. 밀어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많이 배웠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패로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패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패는 좌우지간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실 필요가 없다. 머리 아프실 필요가 없다. 패를 어렵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요. 뭐냐면 패가 나면 내가
이 패를 이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지더라도 다른 데에 두 군데를 둘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두 군데를 둘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두 군데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상대가 내 집에 들어와서 패를 이겨갖고 살면 기분 나쁘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게 너무 크니까 더 기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뚫는다. 두 수 둬서 이거를 뚫는데 이거는 살았다. 그럼 보시면 요 기는 뺏겼지만 크죠? 뺏겼으니까 큰데 이거를 뚫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백기를 없애버리고 이 돌 두 개를 완전히 좀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또 이런 걸 또 뚫었다. 그럼 여기 못지않게 여기도 큰 집이 생겼고 백돌이 또 중간에 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를 어딘가 둘 수 있다는 그 장점을 생각을 하시면 이게 패를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판단이 안 되고 이게 몇 집짜리인지가 감이 잘 안 와서 네. 헤매거든요. 예. 그럼 저기 뚫었을 때하고 저거 패로 이겼을 때하고의 대수 차이를 비교해서 이게 크면 뭐 관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저거 살면은 몇 집에 거기 몇 집 갖고 낮추는 거예요. 패 걸리는 거. 일단 사부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자,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